오늘 영상에서는 확정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되면 수익률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준의 청약이 9월 27일 월요일에서 28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준의 경우에는 높은 기간 수혜직 결과로 인해서 확정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인 52,000원에서 6만원을 초과한 6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다는 것은 기관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뜻하므로 높은 수익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 가능성이란 상장일의 주가가 공모가 이상일 가능성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모가가 높아진 것이므로 수익률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에 얼마나 주가가 오르느냐를 의미합니다. 원준의 경우 공모가가 65,000원이 아니라 공모가 밴드 상단인 6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 중에 총 27개 종목이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단 초과 공모가 확정이 상장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의 경우는 공모가 밴드 상단이 6만원이었는데 확정 공모가가 65,000원이 되었으므로 상단 초과율은 8.3%입니다. 밴드 초과 27개 종목의 평균 밴드 상단 초과율은 11%였습니다. 이것만 보아서는 원준이 상단 초과율이 좀 더 낮죠. 하지만 여기 밴드 상단 초과율하고 시초가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았는데요. 분포가 제멋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일에 밴드 상단 초과율과 시초가가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닌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즉, 밴드 상단 초과율은 시초가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밴드 초과 27개 종목과 전체 61개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 시초가는 75%, 58%로 밴드 초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시초가 더블 가능성도 56%, 43%로 밴드 초과가 더 좋죠. 하지만 따상 가능성은 26%, 25%로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초가 기준으로 손실 가능성인데요. 61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20%였지만 밴드 초과는 4%로 확실히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시초가 기준으로 수익 가능성은 높고 손실 가능성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밴드 초과 27개 종목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1466대 1, 전체 평균은 1267대 1로 밴드 초과가 확실히 기간 경쟁률이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전 기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6.7%, 16.98%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 경쟁률이 1300에서 1500대 1이었던 21개 종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21개 종목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1420대 1로 거의 비슷하죠. 평균 시초가도 76%, 시초가 더블인 경우 52%, 따상인 경우 24%, 시초가 기준 손실도 5%. 모든 수치에서 기간 경쟁률이 비슷하다면 밴드 초과한 경우와 비슷한 수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것은 높은 기간 경쟁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기간 경쟁률은 수익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밴드 상단 초과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밴드 상단 초과가 높은 기간 경쟁률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밴드 상단 초과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기간 경쟁률 이상의 수익률, 따상 가능성, 손실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공모주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